이제부터 이 사람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종석의 오프닝에서 만나봤던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관세 전쟁 이후 잠시 주춤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주말 마두로 축출 작전부터 시작을 해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오는 것까지 거의 거칠게 표현하면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식 제국주의가 진짜 속내가 좀 궁금해서요. 이번에는 제 옆에 장치혁 차장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혁 차장. 네. 그냥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게 뭐라고 보세요? 네, 국제사회의 반발이 있을 게 뻔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할 정도면 아마 뭔가 명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면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원하는 건 단 하나일 텐데 그렇죠. 바로 권력일 겁니다. 권력. 현재 쥐고 있는 이 막강한 권력을 앞으로 쭉 이어나가겠다는 명확한 의지 표현을 전 세계에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정치의 세계에서 권력을 지키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권력 유지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면 저희가 굳이 저 화두를 던지자면 트럼프 대통령 왼손엔 권력, 오른쪽엔 돈 권력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 쥐고 있는 왼손의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다른 나라 돈을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한번 보시겠는데 역점 사업으로 들고 나온 게 관세 전쟁입니다. 맞아요. 지난해 미국이 벌어들인 관세가 그 전해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 증가한 관세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0조 원 이상인데요. 200조요? 네. 베네수엘라 공습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은 향후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인데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3,030억 배럴인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3% 정도 더 많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워낙 천문학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벌겠다고 예측은 못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베네수엘라의 석유도 석유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축출 이후에 그린란드를 재차 언급했다.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need Greenland from a national security situation. It's so strategic. I'll be meeting with them next week. We'll have those conversations with them then. 그러니까 결국 그린란드를 다시 언급한 것도 결국 돈이다. 네, 그렇습니다. 북극에 천연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분석한 북극해 주변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의 위치입니다. 오른쪽 두 지역이 러시아에 해당하고요. 왼쪽 위쪽이 캐나다와 미국 알래스카에 걸쳐 있는데 그 아래쪽을 보시면 그린란드에는 섬 양쪽에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그만큼 그린란드에는 천연 자원이 많습니다. 석유 외에도 희토류가 상당히 풍부한데요. 세계 희토류 10대 매장지 중에서 2곳이 이 그린란드에 있습니다. 최근의 예측치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자원 가치가 우리 단으로 6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지구본 보니까 위에 북극에서 조망하듯이 보니까 아예 자원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칠게 표현하면 진짜 강제로 돈을 끌어와서 본인의 권력을 이렇게 유지한다. 이게 21세기에는 본 적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치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뭡니까 그게? 네, 일반적으로 보시면 물가가 내려가면 대통령의 지지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시면 유권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건 기름값입니다. 기름값. 기름 그렇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가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석유를 생산하게 되면 세계 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백악관은 미국 납세자들이 그동안 이런 기구에 수십억 달러를 부담해 왔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없으면서 오히려 미국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서 돈을 끌어오는 한편으로
유권자들에겐 돈을 철저히 아끼겠다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미국 자국민들의 돈을 아껴주고 그리고 다른 나라 돈 끌어오고 세금도 깎아주고 이거 뭐 사실 누가 어떤 미국 시민이 싫어하겠어요? 그러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예.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동시에 중산층 애국자들에겐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도 갖추게 됐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여러 방법을 통해서 미국으로 끌어들인 돈으로 정부의 부채를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 중산층에겐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는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 권력,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등에 업고. 근데 이제 그래도 세계 초강대국인데 미국의 그 뭐 패권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 지도자가 계속 돈 그러면 품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속내는 돈이라도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뭐예요, 그러면? 네,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 위대한 미국을 상당히 강조해 왔었죠. 예. 이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국방력 강화. 예.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으로는 꿈의 군대입니다. 꿈의 군대. 예, 오늘 내년에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늘리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은 1조 5천억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는 2,100조 원이 넘습니다. 국방비로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 나라의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압도적인 금액인데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말씀드린 이른바 관세 전쟁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어서 이런 액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아니 저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원래 미국을 표현할 때 천조국이라는 표현을 국방비만 1,000조 쓴다 천조국인데 그거의 2배를 얹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돈, 권력, 인기를 다 유지하겠다. 근데 어차피 대통령 이게 2기 행정부이기 때문에 재선에서 또 한 번 대통령 미국 대통령 못 하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이제 강제로 가져온 돈으로 권력을 유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권력 유지를 좀 더 노고를 할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남은 기간에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올해 11월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열립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에도 위대한 미국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되면 자신이 탄핵당할 거라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를 마치고 깨끗하게 물러날 것인가가 관건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28이라는 숫자가 적힌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거는 저도 왕관 썼던 사진도 있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다음 대선이 열리는 해인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헌법상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째 임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때문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권력에 대한 의지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를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을 가능케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돈, 권력, 인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보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생각도 좀 많아지는. 혹시 내심 부러워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장채혁 차장과 함께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까요?